제가 고쳐드릴게요. 수천만 원짜리 장비와 엘리트 정비사들이 모였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있던 벤츠 한 대, 문 앞에 있던 노숙자 차림의 70대 노인이 5분 만에 고치자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정비사들이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노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수입차 정비센터는 오전부터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넓은 작업장 한가운데 검은색 벤츠, S클래스 한 대가 본넷을 활짝 열어놓은 채 서 있었죠. 차 주변에는 최첨단 진단 장비들이 어지럽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짜리 기계들도 이 차의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이태우는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며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그였지만 지금 이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진단기는 이상 없음만 반복해서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시동이 안 걸리는데 진단기엔 아무 문제도 없다니요. 옆에 서 있던 40대 정비사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본사 기술팀이랑도 화상 통화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답니다. 센터장 박준혁이 팔짱을 낀 채 차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벌써 사흘째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이 차는 센터의 명예를 위협하고 있었죠. 고객이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연락 왔어. 이거 언론에라도 나가면 우리 센터 끝장이야. 박준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태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비를 더 들여올까요? 아니면 다른 센터에. 장비 문제가 아니야. 박준혁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못 찾는 거지. 뭔가 놓치고 있는 거야. 정비소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최고급 시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정비사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비소 입구 유리문 너머로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기름때가 잔뜩 묻은 낡은 점퍼, 너덜너덜한 바지, 떨리는 손으로 유리문을 살짝 밀어보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노숙자였습니다. 경비원 김성수가 황급히 달려갔어요. 어르신, 여기 고객센터 아닙니다. 가셔야 해요. 하지만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비소 안쪽 고장난 벤츠를 향해 있었어요. 차 고장 났다면서요? 노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묘하게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수는 당황해서 노인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그게 어르신이랑 무슨 상관이? 여긴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노인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한 눈빛으로 안을 바라봤어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 순간 정비소 안에 있던 정비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습니다. 이태훈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저 양반이 지금 뭐라는 거야? 옆에 있던 정비사도 손사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성수 씨, 빨리 내보내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김성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노인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저 안쪽의 벤치만을 향하고 있었죠. 어르신, 제발 말씀 좀 들으세요. 여기 정말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김성수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어요. 자칫 이 일로 자신이 문책을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노인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벤츠 S클래스 W223 모델이죠. 직렬 6기통, 3리터 터보.
정비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태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노인이 말한 사양은 정확했습니다. 박준혁이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노인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어요. 기름때 묻은 옷, 손톱 사이에 낀 때, 떨리는 손. 도저히 전문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차 모델을 안다고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르신. 박준혁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를 기울이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죠. 엔진 소리. 여기서도 들립니다. 3번 실린더 압축 불량이에요. 이태훈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저 차는 시동도 안 걸립니다. 무슨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정비사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이 상황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흘 동안 최첨단 장비로도 못 찾은 문제를 노숙자가 소리만으로 안다니요. 하지만 노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를 향해 진지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박준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도 들었어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박준혁이 냉소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5분 드리죠. 5분 안에 고치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태훈이 놀라서 박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센터장님, 설마 진짜로. 괜찮아. 어차피 망가질 것도 없어. 박준혁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노인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5분입니다. 딱 5분. 노인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비사들은 비웃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누구도 이 노인이 성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벤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묘하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정비사들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태훈이 손목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죠. 5분. 시작합니다. 노인은 차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장비를 만지지 않았어요. 진단기도 공구도 짚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더니 엔진 쪽에 귀를 가까이 댔어요. 정비사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거 뭐 하는 거야? 귀신 보는 건가? 속삭임이 오갔지만 노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이 집중했어요.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오직 기계의 소리에만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엔진 블록을 만졌어요. 손바닥으로 금속의 표면을 쓰다듬듯 더듬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죠. 박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을 들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노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떨리던 손도 엔진을 만지는 순간만큼은 안정되어 있었어요. 2분 경과. 이태훈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을 이곳저곳 옮기며 진동을 느끼고 때로는 코를 가까이 대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정비사들은 점점 지루해졌어요. 누군가 하품을 했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그는 엔진의 특정 부분을 두 손으로 감싸듯 잡았습니다. 3번 실린더 근처였죠. 노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여기. 노인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주변에 놓인 공구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사들이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노인은 작은 렌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부분으로 손을 뻗었어요. 점막 코일 커넥터였습니다. 이태훈의 눈이 커졌어요. 그들도 그 부분을 여러 번 점검했었습니다. 하지만 진단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었죠. 노인은 조심스럽게 커넥터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렌치로 아주 미세하게 정말 조금만 각도를 조정했어요. 1mm도 안 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3분 30초. 이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농담처럼 시작한 이 시간이 갑자기 진지하게 느껴졌어요. 노인은 커넥터를 다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더니 운전석 문을 열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노인의 손이 시동 버튼 위에 올려졌습니다. 노인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그리고 1초의 침묵. 정비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부르릉.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소리가 정비소를 가득 채웠어요. 사흘 동안 죽어있던 기계가 마치 처음부터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태훈의 손목시계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차를 바라봤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로요. 4분 30초. 그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다른 정비사들도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박준혁은 차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정비소 안은 무거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최첨단 장비로도 해외 기술팀의 도움으로도 찾지 못한 문제를요. 한 노인이 손과 귀만으로 5분도 안 되어 해결해버린 겁니다. 이태훈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론으로 가득한 머리, 화려한 학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센터장으로서의 자존심,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박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점화 코일 커넥터의 접촉 각도가 0.3mm 틀어져 있었습니다. 0.3mm요? 이태훈이 되물었어요. 그 정도는 오차 범위였습니다. 진단기가 잡아낼 수 있는 수치도 아니었죠. 기계는 아주 작은 차이도 느낍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진단기는 데이터로 판단하지만 기계는 몸으로 말합니다. 진동으로, 소리로, 온도로요. 정비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배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김성수가 입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처음에는 쫓아내려 했던 그 노인이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나가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박준혁이 황급히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박준혁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노인은 박준혁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쓸쓸하게 미소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태훈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노인 앞에 앉았어요. 자존심이 강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다른 정비사들도 하나둘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아까의 조롱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아는 겁니다. 다만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기계의 마음을요. 노인이 벤츠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어요. 장비는 숫자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계의 진짜 상태는 숫자가 아니에요. 떨림, 온도, 소리. 그 모든 것이 기계가 하는 말입니다. 정비사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40년을 이 일에 바친 사람도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았어요.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디서 일하셨습니까? 노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독일 벤츠 본사였습니다. 정비소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태훈의 눈이 커졌어요. 본사요? 그럼 혹시 한도식입니다.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 순간 박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설마 그 한도식이십니까?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태훈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센터장님 아는 분이십니까? 박준혁은 노인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40년 전 벤츠 본사에서 전설로 불리던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정비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설이라는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당시 유럽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로 인정받았죠. 아시아인 최초로 본사 연구소장까지 오른 분입니다. 이태훈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지금 이런 모습으로요? 노인의 눈가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기술 유출 혐의를 받았습니다. 누명이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픈 상처였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가족도, 집도요. 정비소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김성수는 벽에 기댄 채 눈물을 훔쳤어요. 노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가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태훈이 노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태훈의 허리가 90도로 꺾였습니다. 해외 유학파 엘리트 정비사가 노숙자 차림의 노인 앞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장비에 의존하고 화려한 학벌만 믿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정비사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40대 정비사가 먼저 앉았고 젊은 정비사들도 따라 앉았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박준혁은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센터장으로서 지켜야 할 체면, 브랜드의 권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박준혁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노인은 놀란 표호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미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이태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이야말로 진짜 기술자십니다. 저희에게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동안 누구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거리를 떠돌며 사람들의 경멸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젊은 기술자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노인의 떨리던 손이 이태훈의 어깨에 놓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박준혁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시죠. 우리와 함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자격은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박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4분 30초 만에요. 정비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입구에서 지켜보던 김성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 노인을 쫓아내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없었습니다. 김성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노인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일을 한 것뿐이에요. 노인의 말에 김성수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준혁이 사무실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정비사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정비소 안은 묘한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오늘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요. 사무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박준혁이 노인에게 의자를 권했어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앉아보는 편안한 의자였어요. 이태훈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어요. 떨리던 손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박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40년 전 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노인은 잠시 멀리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제가 개발한 신형 엔진 설계도가 경쟁사에 유출됐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아픔이 묻어났어요. 증거는 모두 저를 가리켰죠. 하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누명을 씌운 겁니까? 이태훈이 물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승진 경쟁에서 밀린 사람이었죠. 박준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런 일이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조작되어 있었으니까요. 노인이 쓸쓸히 웃었어요. 가족들도 저를 떠났습니다. 명예도 직장도 집도 모두 잃었죠. 정비사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이야기였어요. 그 후로는 떠돌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제 이름이 알려지면 다들 거절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네요. 사무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계만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빛났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 말에 이태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박준혁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르신, 정말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곳에서 다시 기술자로요. 노인은 잠시 망설였어요. 40년 동안 품었던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이태훈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모시는 겁니다. 저희의 스승님으로요. 다른 정비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걸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준혁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해 주십시오.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노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태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시죠. 아, 어르신 지금 계신 곳이? 박준혁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회사 기숙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쓰실 수 있게요. 노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갈 집이 생긴 겁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비센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노인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반듯하게 빗은 머리.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으로 공구를 잡았어요. 이태훈과 젊은 정비사들은 노인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노인이 차를 만지는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봤어요. 메모하고 질문하고 배웠습니다. 기계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노인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진단기는 문제를 찾아주지만 원인까지 알려주진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기계가 말해줘요. 이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장비만 의지하지 않았어요. 손으로 진동을 느끼고 귀로 소리를 들으며 차를 진단했습니다. 박준혁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흐뭇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센터의 기술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정비센터에 전설적인 엔지니어가 있다는 소문이었죠. 고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한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얼굴에 긴장이 가득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여기라면 가능할까요? 박준혁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이 차를 살펴봤어요. 이번에도 역시 손과 귀만으로요. 10분 후 문제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고객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수리를 마친 후 고객은 깊이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 일이 매일 반복됐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일과를 마친 노인이 작업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태훈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행복하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런 기분은요. 40년 동안 힘드셨죠? 이태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술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노인이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이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계를 사랑하던 그때의 마음을요. 이태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시 돌아와 주셔서요. 노인이 이태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닙니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이 늙은이를 받아주셔서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비소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준혁이 사무실에서 나오며 모두를 불렀습니다. 잠깐만 모여주세요. 발표할 게 있습니다. 정비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박준혁의 손에는 작은 명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명패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정비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오늘부터 이 센터의 이름을 바꾸려 합니다. 박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한도식 기술연구소로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센터장님, 그건 어르신의 이름을 걸겠습니다. 이곳이 진정한 기술을 배우는 곳임을 알리기 위해서요.
이태훈과 정비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노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자격은 충분합니다. 박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것들로 우리 센터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해요. 박준혁이 작업장 벽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명패를 정중하게 걸었어요. 명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노인이 그 글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품었던 한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이태훈이 다가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다른 정비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박준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르신만큼 기계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인이 명패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편견으로 가르지만 기계는 다릅니다. 손길이 진심이면 기계는 답해줘요. 정비사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도 학벌도 지위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요. 노인이 젊은 정비사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여러분 모두 훌륭한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겸손하게 배우려 한다면요. 이태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르침 받겠습니다, 선생님. 다른 정비사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입구에서 김성수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처음 노인을 쫓아내려 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김성수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노인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다 잊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김성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준혁이 모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은 단순한 정비센터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술을 배우고 나누는 곳이에요. 정비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40년 만에 찾은 자리, 40년 만에 되찾은 명예, 그리고 40년 만에 만난 진심 어린 사람들. 노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은 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이, 옷차림, 자리로 사람의 가치를 정하죠. 하지만 진짜 실력은 조용히, 오래,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기술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릴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